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는 완치 불가능하니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절망적인 선고를 듣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약 없이 당뇨는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하던 분들도 병원 데이터를 보면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도 60% 이상의 환자가 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왜 의료진들은 당뇨 환자 수를 줄이는데 그리 열심이지 않냐고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가 적어지면 병원도 제약회사도 손해를 보거든요. 환자가 나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받아야 유지되는 구조라는 거죠. 당뇨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방법보다는 약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당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잘 알려주지 않죠.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당뇨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당뇨 완치의 진짜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인사해요. 그래야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실천만 하시면 여러분도 당뇨 없는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미리 예방하실 수 있고요. 공복 혈당도 당화 혈색소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평생 당뇨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혈당 때문에 음식을 가려먹는 고통도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어요. 정말 변화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혈당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든든한 응원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분 계시나요? 보통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식습관 좀 고치시고 운동하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 후 검사해 보면 당화 혈색소가 6.5 넘거나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나오면 그제서야 당뇨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소극적이죠? 문제는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을 결정하고 나아가 췌장의 피로도를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식단 개선만으로 약을 끊고 5년, 10년째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약을 드시던 분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중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 믿고 실천하신다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값비싼 특별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하지만 그 효능이 탁월한 보물 같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왜 아침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시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은 모든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며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듯 몸속 모든 시스템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야 하며 빠르게 돌기 시작해요. 이때 간이라는 중요한 톱니바퀴가 가장 먼저 움직여요. 오늘 활동할 준비를 해야겠어 하면서 저장해뒀던 포도당을 혈액으로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와요. 이 정밀한 시계에 첫 번째 연료가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만약 설탕 덩어리나 흰빵 같은 급속 연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돌기 시작해요. 톱니바퀴들이 너무 빨리 돌아서 금세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가 뚝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 같은 고급 연료가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시계의 모든 톱니바퀴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요. 혈당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아침 연료는 점심과 저녁 시계 작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계를 잘못 맞춰 놓으면 하루 종일 시간이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루를 여는 마스터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국에 밥을 말아 드시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때우시나요? 흰죽에 반찬 몇 가지를 곁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로 아침을 먹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혈당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 메뉴만 바꿨는데 5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70에서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복용하던 당뇨약도 완전히 끊으셨답니다. 지금도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귀한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보리예요. 보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리야말로 현대인의 혈당을 지켜주는 최고의 곡물이에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이에요. 베타글루칸은 물에 닿으면 젤 같은 형태가 되면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마치 혈당 급등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보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먹는 흰쌀에 비해 혈당 지수가 훨씬 낮은 편이에요. 흰쌀의 지수가 약 73 정도라면 보리는 25에서 30 정도로 매우 낮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보리를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그리고 적게 올라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8주 동안 보리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 25%나 떨어졌다고 해요. 게다가 포만감도 훨씬 오래 지속돼서 간식을 찾는 횟수도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리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흰쌀에 보리쌀을 섞어서 잡곡밥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30% 정도 섞어서 드시고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10%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보리죽도 정말 좋아요. 보리를 우려낸 물에 당근, 버섯, 양파 같은 채소를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여기에 달걀 하나 풀어넣으면 단백질까지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어요. 보리를 드실 때는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로, 처음 보리를 먹어보시는 거라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조금씩 드시다가 서서히 양을 늘려보세요. 둘째로, 보리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결국 보리도 탄수화물인 건 매한가지니까요. 하루에 먹는 전체 탄수화물 양의 절반 정도를 보리 같은 곡류로 채우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리 고를 때는 꼭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통보리나 겉보리를 찾으세요. 깔끔하게 정제된 보리는 오히려 좋은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져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물은 레몬즙이에요. 레몬의 신맛이 바로 혈당 관리의 비밀이에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인슐린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췌장 기능도 예전만 못해지거든요. 이때 레몬즙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을 때 레몬즙을 조금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이 갑자기 뛰는 걸 막아준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식후 혈당을 30% 낮출 수 있어요. 또 하나, 60대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이대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당뇨가 있으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레몬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C가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감염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특히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다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회복을 더 빨리 해준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몬즙이 60대의 혈당 관리와 소화, 면역력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레몬즙 활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즙 2스푼 넣어서 식사 전에 마시시면 돼요. 나이가 드시면 몸이 추위에 더 민감해지시니까 추운 날씨에는 차가운 레몬물보다는 따뜻한 레몬차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설탕이나 꿀 대신에 칼로리가 없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어서 좋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치아가 민감하신 분들은 농도를 좀 낮춰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당뇨가 오래되셨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셨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레몬을 드실 때는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이에요. 건강한 신장이라면 괜찮지만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담당 내과 선생님께 제가 레몬을 얼마나 드셔도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전문의 선생님이 상태에 맞춰 적당한 양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건강에 좋은 것도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이게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요거트 170g에 20g의 양질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70g의 달걀 1개를 함께 드시면 아침에 필요한 단백질 25g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를 살짝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오전 내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계피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예요. 마트에 정말 많은 요거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그릭 요거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트 뒷면에 보면 성분표가 있어요. 후포하 아리어단칠만 디 후후후후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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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몸에 좋은 요거트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골라서 드시면 돼요. 이제 이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완벽한 아침 식단을 만들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개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혈당 안정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먹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딱 한 주먹만큼의 탄수화물 그리고 또 한 주먹만큼의 단백질을 아침 식사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나선 2주먹만큼의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건강한 탄수화물인 현미밥이나 보리밥, 고구마를 한 주먹만큼 준비하고 달걀, 두부,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도 한 주먹만큼 채우시면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버섯 같은 채소류를 2주먹만큼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단이 돼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혈당까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요. 즉, 아침 한 끼의 단백질이
하루 전체 혈당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신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세요. 채소의 섬유소가 장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줘요. 아침상에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을 조금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밥과 죽을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뒀다가 데워 드시라는 거예요. 뜨겁게 해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한번 식혔다가 드시는 게 혈당에 훨씬 유리해요. 그 이유는 저항성 전분 때문이에요. 뜨거운 밥은 전분이 잘 풀려 있어서 흡수가 빨라요. 하지만 밥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소화가 늦어져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전날 지은 보리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돼요. 네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아침 식사예요. 같은 양을 드셔도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불규칙하게 건너뛰고 몰아서 드시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길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는 게 혈당 안정에 가장 좋아요. 연구에서도 아침을 걸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아침은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9시 전후에 드시는 게 혈당 안정에 도움된다고 해요. 5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 때 새콤한 걸 곁들이시라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산을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30%나 낮아져요.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무나 오이 피클을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려 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달콤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피클보다는 식초로만 절인 음식들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아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특별한 재료가 아니어도 구성만 바꿔도 혈당이 확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식단은 고단백 보리죽이에요. 양파, 당근, 버섯 등 집에 있는 채소들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주세요. 참치 반 캔을 넣고 함께 볶다가 물이나 멸치 육수 2컵을 넣어 끓여주세요. 보리 5큰술을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액젓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달걀 하나에서 2개 정도 풀어서 넣고 달걀이 익으면 쪽파 썰어서 뿌려 드시면 돼요. 한 그릇으로 혈당 잡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두 번째는 콩 샐러드예요.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병아리콩, 강낭콩, 서리태 등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마다 한 주먹씩 드세요. 삶은 콩 한 주먹에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잎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나 찐 닭가슴살을 더해주세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을 섞어서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통보리를 곁들이시면 더욱 좋아요. 통보리는 미리 삶아서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물에 한두 시간 불린 후 20분 삶아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한 주먹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세요. 일주일 분량은 냉장 보관해도 돼요. 그 다음으로 한식에서 2가지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익숙한 우리 아침 식단에서 이것들만 교체하면 좋아요. 먼저 밥이에요. 흰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주먹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꼭 충분히 챙겨야 해요. 고등어 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오징어 볶음 중에서 주먹 크기로 드시고요.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브로콜리찜, 숙주나물, 애호박볶음, 콩나물 무침 등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뭐든 좋아요. 가장 익숙한 식단에서 조금만 바꿔도 혈당이 정말 달라져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중을 줄여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체중 감량은 평생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지요. 그래서 정말 쉽게 따라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환자분 중에는
이 방법으로 1년 동안 18kg를 감량하신 분도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3년째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뇨약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80 보였던 분이 1년 후에는 90으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체중을 줄이면서 혈당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식후 10분 걷기예요. 겨우 10분 걸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식사 직후 10분만 걸어도 2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 면적과 평균 혈당 수치가 확실히 낮아져요. 더 놀라운 건 30분 뒤에 걷는 것보다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후 최고 혈당 수치도 10분 걷기 그룹이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식후 혈당 급등이야말로 당뇨합병증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왜 식후 10분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식사를 하면 혈액으로 포도당이 쏟아져 나와요.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그 포도당을 바로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예요. 마치 창고에 쌓이기 전에 물건을 바로 사용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더욱 좋은 점은 실천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30분 운동은 부담스럽지만 10분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단 5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혈당 조절 외에도 다른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식후 소화가 잘 되고 복부 팽만감도 줄어들고 가스 배출도 원활해져요.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식사를 마치시면 바로 일어나세요. 집 안이든 밖이든 10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실내에서도 충분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셔도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밖에 나가서 걸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날씨가 나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80세 할아버지인데 매 식후마다 10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하셨거든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때론 더 효과적이거든요. 식후 10분 걷기는 사실 습관으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각 식사 후마다 10분씩이면 총 30분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식사 후에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가면 혈당 관리도 되고 가족 간의 소통 시간도 늘어나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거우실 거예요. 시간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단 5분이라도 좋아요. 5분도 안 되시면 식탁에서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부터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으면 돼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10분 걷기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존에 드시던 식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막상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아침밥으로 흰쌀밥에 김치, 반찬 몇 가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식단의 문제점은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나 짠 반찬 위주라 나트륨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불리해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흰쌀밥 대신 보리쌀을 30%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김치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추가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확 올려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시리얼 대신 삶은 보리를 차갑게 식혀둔 것을 쓰세요. 우유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바꾸면 단백질과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사과 조각을 올리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는 아침 식사가 돼요. 흰죽에 반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흰죽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흰죽 대신 보리죽을 끓이세요. 보리쌀에 당근, 버섯 같은 채소를 넣고 끓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혈당도 안정돼요. 여기에 두부조림이나 샐러드를 곁들이고 레몬즙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완벽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탄수화물은 보리로 교체하고 드레싱이나 간은 레몬즙을 활용하고 단백질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어떤 식단이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어요. 보리로 교체하면 흰쌀 식빵 흰죽 대신 보리밥 보리죽으로 바뀌고 레몬즙을 활용하면 소금이나 설탕 대신 산미로 맛을 내면서 혈당과 혈압 관리에 동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보완하면 아침에 필요한 단백질 20g을 확보해서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을 완화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당 안정을 돕는 아침 추천 음식 3가지 기억하시죠? 바로 보리, 레몬즙, 무가당, 그릭 요거트였어요. 이 3가지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이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안정을 위한 아침 식단 구성의 5가지 원칙도 말씀드렸어요. 단백질 충분히 탄수화물 적게, 채소부터 드시기, 밥과 죽은 식혔다가 데워 먹기, 규칙적인 아침 식사, 새콤한 것 곁들이기, 이 원칙들과 보물 음식들을 활용해서 만든 완벽한 아침 식단 3가지도 소개해 드렸죠. 고단백 보리죽, 콩 샐러드, 그리고 한식 한상 차림이었어요. 구성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이 분명해요. 바로 단백질, 섬유소,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겨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만드는 식단이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존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3가지 핵심 원칙도 말씀드렸어요. 탄수화물은 보리로 교체하고 간은 레몬즙으로 하고 단백질은 그릭 요거트로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아마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소화가 예민하신 분은 보리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은 그릭 요거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오늘 보리밥 1그릇, 내일 레몬 물 1잔, 모레 그릭 요거트 1컵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혈당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뇨는 절대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 아니에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혈당 건강으로 지키는 행복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